봅시다.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을 할 때 솔직히 곱셈공식은 제곱근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곱셈공식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초장부터 외우라고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외우기 시작해야 한두 달 지나면 이게 완벽하게 외워서 2단원 들어갈 때쯤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난 항상 3학년이 되자마자 곱셈공식부터 암기를 시킵니다. 곱셈공식은 왜 외운다 했었죠? 계산 빠르게 하기. 그렇죠. 빨리 계산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그래서 곱셈공식을 하면 제일 먼저 완전제곱식이라고 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나오고, 이때 b 자리를 마이너스 b로 고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온다고 했었죠. 얘네들을 빼기로 연결을 위아래를 서로 빼주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a 자리에다가 x를 b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이 되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2x가 아니라 2. 자, 그 다음 합차 공식은 a 더하기 b의 a 빼기 b고,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거였고, 2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x 플러스 ab. 3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라고 할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플러스 ab, bc, ca, x 마이너스 abc. 이때 2차 방정식이랑 3차 방정식은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내가 써준 거랑 달라요. 내 걸로 외워요. 내게 더 짱이야. 너네들한테 나는 답이 알았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요거 제곱. 자, 그 다음 기타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의 ab, bc, ca라고 생각을 하고요. 3차식 세개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 괄호 a 더하기 b. ab 빠졌다. ab의 a 더하기 b. 여기서 똑같이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주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괄호 a 빼기 b가 나온다. 이것도 책에 써 있는 거랑 내가 알려준 거랑 다르게 나와요. 이걸로 외워요, 무조건. 깔끔하게 다 전개된 형태로 나와요. 자, 그리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괄호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a 세제곱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다 라고 나와요. 심화 세 가지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b c ca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 c다 라고 나오는데, 이때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요, 얘랑 얘는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이거 둘이가 세트로 같이 나와요. 항상 세트로 다녀요. 세트로. 그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 뒤편에 있는 이 녀석들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거 증명법이 너네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증명법이 문제에서 좀 자주 나와요. 쉽게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2분의 1을 쓰고 뒤에 2를 써줘. 그럼 서로 약분하면 어차피 1이지. 그 상태로 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다고 치면 2분의 1에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2bc 2ca가 나와. 그럼 분리를 시켜주는 거야. a제곱을 2번 써. 그리고 b제곱도 2번 써. c제곱도 2번 써. 난 가운데 2ab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2ac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2bc를 넣어주니까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공식으로 썼던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나오게 된 거야. 지금 여기에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있던 부분이 가운데 낀 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증명까지 써요? 네. 그리고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친구가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 b 더하기 c의 제곱 c 더하기 a의 제곱하고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셈 공식들을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리수라는 걸 볼 건데요. 무리수는 현탁이가 굉장히 잘 써줬는데 a분의 b 괄호 a는 0이 아니고 a, b는 서로소 관계야. 서로 표현이 불가능한 수예요. 쉽게 분수 표현이 안 되는 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았다고 해줬어요. 이런 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고요. 그 무리수를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파이,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루트라는 게 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그래서 루트라는 걸 배우기 위해선 A의 제곱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A의 제곱근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들을 의미해서요. 쉽게 기호로 나타내면 X제곱은 A라고 할 때 이거일 때 X의 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내가 그때 숫자 4를 예를 들었었는데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X제곱이 4인 거여서 X가 뿔마 2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나타냈고요. 이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들은 4를 기준으로 봤을 때처럼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양의 제곱근, 플러스일 때를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일 때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때 양의 제곱근은 다른 말로 제곱근 A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때 양의 제곱근은 루트 A라고 표현을 하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방금 3번에서 본 것처럼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요? A의 제곱근은 뿔, 마, 루트 A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곱근 A는 루트 A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는 녀석들 속에 제곱근 A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제곱근 A가 플러스 루트 A만 포함하고 있고 A의 제곱근은 나머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 아까 위에서 루트 A라고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루트 4랑 마이너스 루트 4가 됐어야 돼. 기호대로 쓰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2랑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루트를 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루트 벗기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루트 벗기는 걸 해볼 건데 루트를 벗길 때 쉽게 어떻게 하냐면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줘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60이라는 친구를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준 다음에 지수가 짝수일 때 지수를 2분의 1로 줄이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탈출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지수를 반으로 줄였으니까 2의 루트 3 곱하기 5가 돼서 2 루트 15라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루트를 지수 법칙으로 표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루트 x를 어떠한 지수로 표현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양쪽을 제곱을 해주면 x가 나오겠죠? 옆에는 x의 2네모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2네모랑 여기 뭐가 생략돼 있지? 1이랑 서로 같다고 나오니까 네모가 뭐라고 돼요? 2분의 1이라고 표현돼요. 따라서 x는 루트 x라는 애는 x의 2분의 1제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내가 이때 뭐라고 일단 암기식으로 그냥 외워. 그냥 외워요. 일단 암기식으로. 세부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암기식으로 외워놓고 세부적인 이해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파트는. 밖에서 제곱하면 루트 안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a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제곱하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a라고 나오게 되고 이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절대값 a라고 나오게 되고 이 a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인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인 거지.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되는 수여서 우리가 뿔마 루트 a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제곱해서 a가 됐어요.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제곱해서가 아니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라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무조건 양수예요. 따라서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그러니까 이 현재 1번 같은 그림에서는 이 안에 있는 a가 무조건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곱하면 그냥 a 나올 수 있어. 근데 문제는 a 제곱은 양수인데 a는 양수인지 모른다고. 양수인지.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가 나오게 해주는 양수가 나오게 해주는 애가 뭐야?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수의 절대값도 양수고 양수의 절대값도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럼 a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양수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제곱하면 절대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랑 나누기를 할 때 루트는 루트끼리, 수는 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mn 따로 곱하고 루트 ab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루트가 같을 때 루트로 묶습니다. 루트 a로 묶어준 거예요.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루트가 같을 때 루트로 묶자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다른 식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루트가 같을 때 루트 앞의 수끼리 꿀 말을 해줍니다. 쉽게. 자, 그 다음 나눗셈은 곱하기랑 똑같아요. n분의 루트 b, n분의 루트 a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루트는 루트끼리, 숫자는 숫자끼리라고 생각. 그 다음 근사값의 대소관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이 근사값이 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루트의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주자. 자,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구분해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무리수가 나오면 어떻게 구분하자 그랬죠? 제곱해서 구분을 합니다. 또는 모두 루트로 바꿔서 구분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루트 3과 3루트 2가 있다고 하면 양쪽을 그냥 제곱을 해버려서 12, 18로 만들어서 얘가 더 크니까 3루트 2가 더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만약에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루트끼리 모아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는 거였고, 그렇지? 자, 그럼 다음 제곱근의 근사값을 대충 구하고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이용해 줘야 되냐면 제곱수라는 걸 이용을 해줘야 돼요. 제곱수가 뭐였죠? 자연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야. 그러니까 96은 10을 제곱해서 100을 만든 것보다는 96이 작고 9를 제곱해서 81을 만든 것보단 크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루트가 씌어지게 되면 10보다는 작고 9보다는 크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루트 96이 근사값이 9점 블라블라가 나와서 이 9점 블라블라를 9 더하기 0점 블라블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걸 쪼갰을 때 9를 우리가 정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0점 블라블라를 소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고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그렇고요.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만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0점 땡땡땡 없어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소수는 반드시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음수는 안 나와요. 너네 고2가 되면은 로그라는 거 배우면서 정수, 소수 또 다룰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음수는 신경 안 써요. 무조건 양수야, 소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 부분을 구라고 하고요. 야, 블라블라가 끝이 안 날 텐데 저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표현을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주냐면요. 수 전체한테서 정수 부분을 빼줍니다. 수 전체한테서 정수를 빼면 그게 소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96이라는 애를 굳이 소인수 분해를 해주자면 48로 소인수 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주면 4루트 6이 나오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5 빼기 루트 10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 건데 지금 루트 10이라는 애를 먼저 보면 얘는 3의 제곱보다는 크고 4의 제곱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4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큽니다. 이 상태로 양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등호 바뀌게 되고 그 앞에 이제 5를 붙여준 거죠. 5를 다 더해준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2보다 작고 1보다는 크니까 이 5-루트 10이 2점 블라블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2가 되고
소수 부분은 전체한테서 정수를 빼서 3-루트 1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정수. 아닌데? 1이에요. 아, 1이구나. sorry. 해서 4 빼기 루트 10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다음 문제를 푸시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제곱근표를 구할 때는 보통 왼쪽에 있는 수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게 앞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둘째 자리부터. 첫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둘째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숫자가 커지면 첫째 자리야. 어쨌든 앞에서부터고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앞에서부터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얘가 6.2라고 나오니까 6.2를 찾아줘요. 그래서 6.2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가 3이 나왔으니까 3을 쭉 그어줘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이것이 곧 수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근사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식을 유리화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모의 루트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모에 정수가 아닌 수가 있는 게 싫어요. 유리수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분모는 유리수로 바꿔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고요. 중3도 배우고 고1도 배우게 돼요. 중3도 배우고 고1도 배운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구한다고? 하나일 때는 그냥 위아래 똑같은 애를 곱해줘요. 한 개 있을 때 위아래 똑같은 애를 곱해줘서 a분의 b루트 a라고 만들어주고 두 가지 이상이 나왔을 땐 반드시 합차를 이용해줍니다. 합차 공식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였어. 가운데 뿔마가 엇갈려 있으면 된단 말이야. 얘는 플러스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a 마이너스 b분의 c 루트 a 마이너스 c 루트 b 묶어서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우리가 정사각형이라는 애가 있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줬었어.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기도 했었고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도 사용을 해줬었어요.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아야 돼요. 대각선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각형이 한 칸이 넓이가 1인데 이 1인 애가 반쪽알이 된 게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게 지금 4개나 있으니까 사각형의 넓이가 2라고 나오게 되고요. 즉 가로 곱하기 세로로 보면 x제곱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루트 2가 됩니다. 그 상태로 0에서 쭉 내려와서 이 길이도 루트 2일 거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구나 해서 p라는 애가 루트 2라는 좌표를 갖게 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 왼쪽으로 가면 빼기입니다. 반대로 q라는 애는 왼쪽으로 루트 2를 간 거니까 0한테서 루트 2를 뺀 거라 q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1이라고 나와요. 이런 삼각형이 지금 총 4개가 있고 가운데 정사각형 넓이가 또 1이라고 있으니까 이때도 사각형의 넓이는 5가 나와요. 그때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아주면 5는 x제곱이 되므로 x가 루트 5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도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간 거여서 우리 B라는 점의 좌표가 0 더하기 루트 5가 돼서 B는 루트 5라는 좌표를 갖게 되고요. A라는 애는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가게 되는 거니까 A는 0 빼기 루트 5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이라고 나온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되는 거라 x제곱을 2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x제곱 2라고 생각하게 돼서 x가 루트 2가 돼요. 그런 거로 지금 잘 보면 1에서부터 내려온 거라 1에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Q는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P 같은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예요. 따라서 P는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루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트를 시험을 볼 거예요. 필수 유형 시험을 볼 거예요. 루트에 관한.